구석기 먹거리 내지는 태초 먹거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이기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700만 년 전부터 먹었던 방식으로 먹으면 네. 우리 몸에 탈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전자는 그게 적응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것들을 가능하면 피해라. 자, 우리가 뇌졸중 하면 뭔가 나이가 있으신 분들만 좀 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 30대 젊은 사람들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랑 현대인의 혈관이 좀 좁아지고 막히는 이유는 뭘까요? 식생활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일단 먹는 것 자체가 네. 이제는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고기 종류 안 들어가는 음식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기 안 들어가면 뭔가 성의 없다 느낌. 그러게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채식으로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비빔밥 말고는 먹을 게 없어요. 네, 맞아, 뭐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현미밥과 초록색 채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기 자체가 쉽지가 않아졌고요. 네. 이거는 뭐 병원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밥이라고 초록색 채소가 이렇게 나오는 일이 흔치가 않고 네. 흰 쌀밥 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게 영양사님들이 모르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영양사님들이랑 같이 면담을 해보면 영양사님들도 현미밥 먹어야 되고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먹어야 되고 다 알아요. 그리고 저염식으로 식사해야 되고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음식 남아버리고 이러니까 결국 그거 맞추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자꾸 또 그런 어떤 일반적인 식판 식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식사는 그런 초록색 채소와 현미를 먹었을 때, 홀푸드로 해서 먹었을 때, 저는 과일도 이제 껍질째 먹는데, 그런 껍질째 먹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 혈관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먹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게 너무 크고요. 그런 먹거리가 1등. 두 번째는 이제 업무 환경이 너무 앉아서 있는 환경이 심해졌고, 그렇죠.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면은 그래도 한 5,000보 이상 걷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차로 다니면은 안 걸어요, 아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바로 앉잖아요. 그러면 걸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하철 탈 일 있으면 지하철 타시고, 아니면 아침에라도 걷는 코스 만들어서 걸으시고, 하실 수 있으면 맨발로 걸으시고, 이렇게 하면 꽤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 엄청 열심히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아유, 테니스 너무 좋죠. 저는 여기가 지비자 촬영장이잖아요. 그 지하철도 안 타잖아요. 그러네요. 나갈 하루에 1,000보가 뭐야? 500보도 안 걷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 몸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더 깔아앉고 더 처지고 네. 안 걷고 계속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 쪽에 혈류가 계속 뭉친 채로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 몸이 나빠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좋은 음식으로 현미랑 그 다음에 초록색 잎채소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밖에 좀 좋게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좀 먹는 좋은 음식은 좀 뭐가 있을까요? 글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거고 그 외에 다른 음식들 뭐 현미도 이제 곡물 중에서 통으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현미를 먹는 거잖아요. 잡곡은 잡곡의 이로움이 있지만 잡곡도 사실은 껍질을 깐 곡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 면에서는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잡곡밥을 먹었다고 현미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현미밥에 잡곡을 조금 넣는 겁니다. 현미가 제일 좋은 거군요. 현미가 제일 좋은 겁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별로 없어요. 그 현미 껍질에 있는 95%의 영양분들, 미네랄과 비타민들을 다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단백질과 지방도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 종류가 줄어도 문제가 없어서 현미를 먹는 거고요. 그거 말고 초록색 채소 말고 또 얘기하는 거는 이제 홀푸드들이죠. 우리가 뿌리 채소들도 이제 좋은 것들이 있고 당근, 뭐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의 파프리카 이런 것들 야채 먹는 것도 그렇지만 과일을 먹어도 껍질째 먹는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과일 껍질째 먹으라고요? 과일 껍질째. 무슨 과일 껍질을? 일단 사과 껍질째 먹는 거는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 식초물에 한번 담가가지고 예, 농약 같은 거를 제거를 하면 되니까 껍질째 먹고 그 외에 귤 같은 경우도 껍질째 먹고요. 귤을요? 예, 귤 껍질째 먹으면 돼요. 귤을 껍질째 먹는 사람이 잘 못 본 것 같은데. 왜 귤 껍질째 먹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귤 일부러 차로도 먹잖아요, 껍질을. 그렇죠. 예, 오렌지도 껍질째 먹을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오렌지 같은 경우는 농약 많으니까 잘 씻어 먹어야 되고요. 키위 껍질째 먹는 거 되게 괜찮습니다. 아주 상큼하고 키위요? 맛있어요. 예, 키위 껍질을 먹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 먹을 만합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어쨌든 이게 근데 잘 씻어야 되는군요. 당연히 잘 씻어야 그래서 저번에 그런 얘기를 껍질이 좋다는 얘기 듣고 네, 사과를 물에 대충 씻고 먹었거든요. 네. 배가 너무 아프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잘 씻은 사과, 식초물에 한번 담근 사과, 이런 거 먹어도 괜찮고요. 저는 메론도 껍질째 먹습니다. 메론이요? 네. 껍질이 되게 두껍지 않나요? 메론은 씹을만 해요. 아. 수박까지는 완전 겉껍질은 어려운데, 메론은 씹을만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홀푸드를 먹는다, 껍질째 먹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먹을 수 있는 부분들과 네. 영양물질들이 굉장히 늘어나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렇게 먹으려면 당연히 이제 잘 씻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있을지 모르는 기생충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생충 약도 한 번씩은 먹고 네. 그렇게 하면서 영양물질들을 충분히 섭취한다는 개념으로 살면 조금 더 어떤 비타민이나 이런 거를 일부러 섭취하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선생님 말씀해서 정말 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록색 잎채소를 정말 많이 먹거든요. 너무 제가 좋은 습관이에요. 식당에 가보면 좀 놀라운 건 고기나 뭐 먹으면 이제 잎채소가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진짜 별로 안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한 고기를 먹을 때 한 반 정도는 쌈을 싸서 먹는데 문제는 여기서 좀 이제 갈리는 것 같은데 그것만 먹으면 좀 밍밍하잖아요. 보통 뭐 된장, 고추장 아니면 이제 쌈장 이런 거 찍어 먹잖아요. 요거까지는 좀 인간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 찍어 먹는 거 정도는 네.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죠. 또 네. 거기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으니까요. 네. 근데 짜지 않으면 맛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그 염분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꽤 많거든요. 네. 일단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고요. 염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물을 안 먹으면 더 좋지만 국물을 먹더라도 굉장히 저염도로 먹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먹으면 짜게 먹어야 맛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조금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염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염분을 꼭 쳐서 먹어야 되고 양념을 해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가공을 할수록 우리 몸에는 나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간 신맛과 쓴맛을 중심으로 친해지고 단맛과 짠맛에서 멀어지면 우리 몸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맛과 쓴맛은 좀 괜찮은 건가요? 그래도 맛을 아예 없이 하면 밍밍하고 힘들어 하시니까 그쵸. 쓴맛과 신맛을 먹는 거는 우리가 즐기면 도움이 되죠. 또 쓴맛에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고 칼슘 같은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쓴 채소들을 먹으면 그 초록색이 그래서 그렇거든요. 초록색 채소들이 다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맛에 더 익숙해지면 건강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가 있죠. 초록색 채소 많이 먹으라 그러면 다 그거 물어보세요. 쌈장, 고추장 찍어 먹어도 되냐고. 안 찍어 먹으면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아직 습관이 안 됐으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라도 잎채소를 먹는 게 그럼요. 낫다. 훨씬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절대 좀 먹으면 안 좋은 음식으로 사실 제가 선생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고 안 먹는 음식이 이제 있긴 하거든요. 일단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소주랑 전자레인지 팝콘, 그다음에 적색육, 가공육, 가공식품, 탄수화물, 뭐 액상 가당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하지 않았거나 좀 궁금한 거는 한 가지 제가 절대 안 먹게 된 거는 제가 원래 영화 볼 때 팝콘 정말 좋아하거든요. 팝콘. 팝콘도 이제 요즘에 종류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뭐 카라멜 맛 들어가고 하는 거 먹는데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안 먹고 있어요. 이건 진짜 몸에 안 좋구나. 차라리 딴 거 먹자. 영화관에 가서 팝콘은 진짜 팝콘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하다는 게 전자레인지 팝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그냥 돌리기만 하면 팍팍팍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유독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장재에서 사실 팝콘의 근본은 옥수수 아닙니까? 옥수수 말린 거를 구운다 그래야 되나? 후라이팬에 구우면 펑펑펑펑 튀면서 그게 팝콘이잖아요. 영화관에서 하는 그 팝콘도 사실은 맛있게 만들려고 설탕, 소금 넣어서 그게 문제긴 하지만 전자레인지 팝콘에 나쁜 점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팝콘 먹고 싶다고 하면 저희는 옥수수 말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튀겨주거든요. 기름에 튀기는 거 말고 그냥 구우면 펑펑 튀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는 그냥 옥수수를 그대로 먹는 거니까 그게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팝콘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팝콘에다가 양념 치는 거 문제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자레인지 팝콘이 포장재에 생기는 문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유독물질이어서 발암물질 들어있는 거. 포장지에서 그런 게 가열을 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럼 뭐 같은 얘기로 라면을 끓여 먹는 것과 컵라면을 끓여 먹는 거면 그렇죠. 컵라면이 훨씬 안 좋다고 생각하시겠네요. 맞습니다. 뭐 굉장히 친환경을 만들어도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리 종이로 해도 안에 코팅은 해야 되는 거고 그 코팅 물질은 우리가 먹고 있는 거고요. 현대에 와서 새로 만들어서 합성해서 만드는 물질 중에 일부는 우리가 그 위에를 다 알지 못하고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하고 사는 게 우리 몸에는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피해들이 최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거리를 고를 때
구석기 먹거리 내지는 태초 먹거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이기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먹는 거를 자연에서 예전에 700만 년 전부터 먹었던 방식으로 먹으면 네. 우리 몸에 탈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전자는 그게 적응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것들을 네네. 자꾸 노출을 시키면 그거에 대한 위해는 아직은 우리가 모른다가 맞는 거죠. 위험하다 먹지 마라 보다는 모른다가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라. 그러면 그 옛날 시대에도 야생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불에 구워 먹었을 텐데. 네. 근데 적색육은 별로 안 좋다면서요? 적색육이 안 좋죠. 네. 적색육이 EA군 발암물질로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글쎄요, 뭐 그전에도 고기를 먹긴 먹었겠죠, 옛날에도. 근데 훨씬 더 많은 양의 초록색 채소와 그렇죠. 곡류를 먹었을 겁니다. 네. 곡류를 이제 우리가 재배한 것도 그렇게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그전엔 다 수렵이었죠. 수렵 채집이었죠. 그냥 과일 중심으로 먹고 이러다가 곡류를 기르면서 곡류 중심으로 먹고 고기는 정말 연례 행사로 먹었단 말이죠. 기르는 고기도 굉장히 없을 때였어요. 맞아. 근데 그럴 때는 심혈관 질환이 없어요. 네. 근데 매일같이 고기를 먹는 지금 우리 이 환경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록색 채소 중심과 이 현미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 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공식품들을 제외를 하고 네. 이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을 다 제외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 편의점에서 네네. 들고 일어날 소리입니다. 아, 큰일 났네. 네. 그래서 가공된 음식들을 최대한 피하고 과자 종류도 굉장히 그렇죠. 과자가 몸에 높아서, 좋진 않죠. 그래서 최대한 피하고 그래서 어디서 대접받느라고 과자를 하나 먹었다. 그럼 오늘은 다 먹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양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적색육보다는 이제 우리가 뭐 들이나 뭐 산에 있는 그런 고기보다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그래도 좀 나은 건가요? 아니면 바다 물고기도 좀 안 좋은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바다 물고기는 또 이제 수은 중독에 또 위해가 있어가지고 네. 바다 환경이 좋으면 우리 환경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다 돌아서 나한테 들어오니까. 이제 수은 문제, 뭐 요즘 또 방사선 문제 이런 거 걱정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양식 내지는 공장식 축산 그런 데에서 들어가는 물질 중에 또 위해를 주는 게 항생제거든요. 항생제. 고기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이런 분들 중에 항생제 알레르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방목한 고기, 남각번호 1번, 계란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오메가3도 풍부하고 그다음 지방질 중에서도 좋은 지방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장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구하기 힘들다면 고기 양을 더 줄이는 게 나아요. 안 좋은 고기를 먹더라도 조금만 먹는 거죠. 하루에 50g 이하로 조금만 먹으면 그나마 위해를 줄일 수 있고 우리 몸이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밖에 나가면 무조건 고기 아닌 음식 없이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적색육 먹고 싶으면 뭘 먹으면? 그래도 먹고 싶으면 그 호주산 청정육을 그나마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중에서는 풀 뜯고 먹은 고기가 없어요. 원래 이 소, 돼지는요. 풀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돼지는 이제 사람이랑 같이 잡식도 좀 먹긴 하는데 소는 곡류를 먹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소가 왜 곡류를 먹어요? 소는 원래 우리 그 반일 시키느라고 소 키울 때 모맥이에요. 밀집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잖아요. 풀을 먹는 동물이에요 원래. 돼지도 그렇고 닭도 풀을 쪼아요. 근데 거기 있는 곡류를 같이 먹긴 먹죠 일부. 근데 곡류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곡류만 먹으면 사람도 그래요. 쌀밥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툭툭 찌잖아요. 왜 쪄요? 지방을 안 먹는데도 왜 쪄요? 남는 그 열량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바뀌니까 그게 찌는 거 아닙니까? 돼지도 소도 똑같아요. 공장식 축산으로 많이 이육류를 올리겠다고 곡류를 많이 먹이면 그만큼 안 좋은 지방이 낀 고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맛은 뭐가 좋아요? 지방이 많이 낀 고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혀는 지방 맛을 잘 느끼고 달콤한 맛, 지방 맛을 좋아해요. 등급을 보면 원뿔뿔은 뭐 지방이 많고 네, 뭐 투뿔. 등급이 좀 낮을수록 건강에 더 좋다는 건가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어렵게 3등급 고기를 파는 곳을 찾아가지고 애들 고기를 해주고 그랬었어요.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다 그것만 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또 이제 육류에서 나오는 이득을 또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또 애들한테서는 또 조금 먹이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일부러 지방질 덜 낀 3등급 육류나 그 다음에 또 앞다리살 이런 거 오히려 싸요. 가격도 오히려 싸다니까요. 삼겹살 그 다음에 뭐 안심살, 등심살 이런 것들은 이제 비싸고 기름이 덜 들어가 있어서 퍽퍽한 건 되레 싸요. 근데 우리 몸에는 그게 그나마 나은 거예요, 먹으려면. 그럼 선생님 보시면 바깥에서 우리가 주로 회식 때, 뭐 술 마실 때 먹는 고기류 중에서 정말 안 좋은 부위는 어떤 건가요?
제 생각에 삼겹살을 가능하면 안 먹으라고 하죠. 지방을 일부러 골라 먹는 거니까. 그 지방에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우리 민채도 똑같아요. 지방에다가 이제 납이나 카드뮴 이런 것들을 수은이나 이런 것들을 배출해가지고 거기다 쌓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소변으로 안 나가는 그 유독 물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질들을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곱창, 대창 같은 것도 당연히 안 좋게 보시고. 당연히 안 좋죠. 우리 배 안에 있는 내장 지방들을 돼지나 소에 있는 걸 이제 먹는 게 그게 곱창 아닙니까? 그거 좋다고. 쫀득한 맛이. 맛으로 조금만 먹는 거죠. 저도 순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생 때는 순대국밥 한 그릇 거하게 먹고 한 잠 푹 자고 새벽에 공부하고 이런 사이클을 썼는데 저도 순대국밥집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예전의 그 추억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 집에 밥상에는 저 현미 올라가는 거 알겠어요. 네. 쌈채소 올라가는 거 알겠어요. 네. 그다음에 과일들 뭐 그다음에 껍질째 먹는 거 알겠어요. 네. 뭐 올라가요? 반찬들이. 저는 이제 수박을 그 겉에 초록색 껍질만 까고 흰색은 그냥 같이 잘라서 먹거든요. 흰색은 먹고. 네, 같이. 근데 이제 다른 가족들은 그건 하기 싫으니까. 싫죠. 그러면은 빨간 부분만 자르고 겉에 껍질만 자르고 흰색 부분이 남잖아요. 그걸 나물로 무쳐 먹어요. 굉장히 괜찮은 반찬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고추장 삭혀서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요. 그거 말고는 이제 나물 종류를 들기름에 묻혀서 먹는 거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지 무침. 저희 가지도 그 주말 농장에서 키워요. 즉 가지도 종종 이렇게 나오면은 가지 오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먹고 있고 햇빛 받은 가지 맛있습니다. 네. 모양은 엉망이지만 맛은 있어요. 그러면 더 탱탱해요. 훨씬 더 탱탱하고. 선생님 바깥에서 그럼 외식을 잘 안 하시겠어요? 가족끼리는 애들이 또 너무 외식을 너무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애들 학교에 가가지고 급식판에 뭐 소세지 이런 거 나오면 막 몇 번씩 퍼다 먹고 이래요. 이게 부작용인데 예, 집에서 안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또 이게 뭐 몸에 좋은 건 아니지만 특별한 날 이런 걸 또 챙겨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치킨. 생일 뭐 이런 거. 애들 치킨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하루, 한 달에 하루 치팅데이를 정해서 그날은 둘째는 치킨을 좋아하고 첫째는 다른 거 고기 종류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그럼 선생님 혼자서 식사 바깥에서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먹을 일은 없죠. 그러면 그때는 뭐 식사를 아예 안 해요? 아니면 진짜 뭐 한식집을 뭐 딱 찾아서 가거나 막. 바깥에서 먹으면 답이 없어요. 바깥에서 먹으면 건강하게 먹을 답이 없다고 그냥 먹는 생각하시면 돼요. 거다, 한 끼를. 네, 병원에서 병원 식사를 건강하게 만들죠.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건강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한 식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곳은 이제 암 환자 같이 보고 있으니까 암 환자분들 먹는 식단이 그렇게 좋은 식단으로 만들고 그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 만나고 외식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하루 정도 외식하는, 하루에 한 끼 정도를 외식하는 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러면 얼추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내 몸의 면역력이 유지되는 정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랑은 이제 한 달에 하루라고 하지만 사실 한 달에 한 이틀 정도 그다음에 내가 혼자서 다른 사람 만날 때는 하루에 한 끼 정도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 정도 그런 정도는 이제 외부 식사를 하는 정도로 하고 그 외에는 철저하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선생님은 정말 건강히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욕을 많이 먹어서요? 그래서 아니, 좋은 것들만 못 드시니까. 네, 이제 직장인들한테는 이제 이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왕따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아침에는 집에서 뭐 과일이나 이런 식사, 점심엔 도시락 이런 식의 두 끼는 좀 만들자. 저녁에 회식까지 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그거는 인간관계 진짜, 파탄나니까 파탄나죠. 그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아침, 점심만이라도 잘 좋은 걸로 먹자. 요즘 점심에 같이 안 먹는다고 막 뭐라 그러는 그런 회사 좀 줄지 않았을까요? 옛날보다는 줄었죠. 그죠.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혼자 하면 건강 생각해서 막 그렇게 도시락으로 먹고 싶은데 말 못했던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둘이서 같이 먹으면 돼요. 둘이 같이. 예, 그렇게 해서 점점 늘어나요. 예, 점점 늘어나면 그렇게 해서 아침, 점심을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은 조금 사회생활을 위해서 예, 그것도 매일은 좀 그렇고 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이렇게 조금 늘려가시면 술 약속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가면 좋은 게 생기는 거고요. 저도 제가 술 너무 좋아하니까 네. 일주일에 저녁에 테니스 레슨을 잡아놨거든요. 두세 번을 저녁에. 잡아놓으니까 이미 그 저녁 8시부터 몇 시까지는 제가 테니스를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잡을 수가 없는 없죠.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환경이 설정되니까 술을 마시는 횟수가 줄어들고 줄죠. 내 몸이 더 좋아지고. 좋아지죠. 맞습니다. 잘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 저녁에 회식 따라가는 거는 좀 그렇고 네, 내 루틴이 생기고 그렇게 운동이 넣으면 딱 좋죠. 맞아. 퇴근 후에 좋은 운동을 하나 네. 뭐 산을 걸어도 좋고 계단 오르기 해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운동샵도 하나 하고 있어요. 샵을 하고 있다고요? 예, 운동샵을 하고 있어요. 아, 직접 하신다고요? 예, 직접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무슨 운동샵을 해요? 좋은 습관이라고 운동샵 43호점이 저희 점포인데 예, 그래서 용인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좋은 운동 우리가 운동하면은 막 헬스 해가지고 막 근육 기르고 뭐 몸매는 막 34, 32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그게 몸에는 안 좋을 수 안 좋죠. 그게 몸에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근육을 많이 기른다는 거는 결국은 몸에 산소를 너무 많이 쓰면서 산소의 독성을 만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유해 독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 유산소 운동을 해가지고 네, 몸에 에너지를 어느 정도 소비를 시키고 혈류를 좋게 하고 몸에 항산화 물질이 생성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이게 좋은 거지 막 과도한 근육을 만드느라고 이렇게 막 헬스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그 DNA 검사해 보면 텔로미어 짧아져가지고 미래 그 예상 수명 더 짧아져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꾸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유산소 중심의 운동을 적절하게 하고 근력 운동을 조금 하고 그렇죠. 예, 2대1로 유산소 운동이 2가 돼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조금만 하고 근력을 이만큼 하는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이 더 많아야 돼요. 요즘에 워낙 보여지는 세상이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 이게 보여지는 몸이 네. 그래서 이 바디 프로필을 하나 찍는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은 바디 프로필이랑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살은 이제 빠지고 근육량은 올려주긴 하는데 그래서 근력과 유산소를 본다면 유산소가 더 많아야 된다. 바디 프로필 저도 옛날에 한번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요? 그때 진짜 미친 듯이 제가 뭐 하나면 약간 미친 듯이 하는 캐릭터라서 체지방률 5.7% 찍고 했는데 해보니까 뭐 추억이고 기록이 남는 거 인생 한 번쯤 해볼 만한데 한 번은. 몸에는 절대 좋을 수 없다. 네, 몸엔 좋을 수가 없다. 그 지방질을 극도로 줄이면서 하는 게 몸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목적으로 하는 거면 근력 운동 약관과 걷기, 뛰기, 계단 오르기 이런 정도로 추천을 하고 아니면 좋은 운동샵에서 비싼 뭐 PT 말고요. 그룹 PT 같은 거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면 비용도 되게 적거든요. 그렇게 습관, 루틴 가져가시면 좋은 운동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운동샵은 어디서 하시죠? 용인에 동백지구에 있어요. 동백지구. 용인에 동백지구 계신 분들은 가까운 분들은 멀리 있는 분들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가까운 분들은 이용해 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동백 이마트 5층에 있습니다. 제가 그거 위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사실 그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이 네. 굽는 방식도 있고 튀기거나 훈제, 뭐 직화구이 방식이 있잖아요. 예. 뭔가 사실은 뭐 훈제라든가 이런 직화구이 같은 거는 뭔가 균도 다 날아가고 소독된 느낌도 하고 몸에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런 굽거나 튀기거나 훈제 직화구이는 별로 안 좋나요? 몸에는? 제일 안 좋은 거는 튀김입니다. 튀김. 그렇죠. 이건 확실히 안 좋죠. 지방 자체에 튀겨버리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근데 맛은 있죠. 네, 튀기는 게 제일 안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직화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탄물질에서 나오는 탄화수소에 의한 발암물질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우리 쓰레기 소각장 옆에 살면 안 걸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 뭐 벤조피렌이니 뭐 몇 가지 탄화수소에 의해 발생하는 암 발암물질들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들이 있어요. 그 연탄구이는 진짜 안 좋겠네요. 그렇죠. 연탄뿐 아니라 숯도 안 좋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탄화수소를 높은 온도에 고온에 발화시켜가지고 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거는 직화. 예. 튀긴 게 제일 나쁘고 그다음에 직화. 그다음 직화. 그다음에 이제 불판에서 굽는 게 그다음 나쁘고. 제일 좋은 거는 삶거나 찌는 게 제일 좋죠. 아무래도. 예. 담거나 찌는 거 맛이 엄청 있진 않던데. 고기는 뭐지 딱 불판에 맞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 그 구워 먹을 때 그거에는 청각도 먹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팍 굴리잖아요. 그게 딱 청각이 같이 먹어주는. 요즘 TV에서 워낙에 그런 뭐 먹방이니 아니면은 그 뭐 먹스타그램이니 아니면은 그 고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심어주는데 근데 사실 몸 생각하면은 그 굉장히 극도로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 먹는 날을 정하세요. 그냥 일주일에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확 줄이세요. 줄여서 그렇게 하면 내 몸이 이길 수 있는 아예 안 온도가 먹는 건 불가능한 거고. 안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또 회식을 절대 가지 마라 이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이제 병원 회식이 처음 있었는데 일부러 이제 메뉴를
샤브샤브 집으로 했어요. 근데 그 샤브샤브 집은 또 구이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구이를 먹고 싶은 뭐 불판을 피운 분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은 샤브샤브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메뉴를 맞게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게 참 있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 게 흔치는 않아요. 저도 내가 술을 마시면서 남한테 술을 강요하거나 무조건 이걸 마셔야 되는데 절대 안 하는 이유가 한국이 독특한 술 문화 중 하나가 뭔가 좀 강요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통일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메뉴 통일. 예를 들면 소주를 마시면 다 같이 소주를 마셔야 되고 맥주를 마시면 다 같이 그러니까 뭔가 딴 거 시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다양성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회식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회식이라는 게 지금 술 얘기하셨지만 회식에 술을 꼭 먹어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에요. 술 먹고 싶은 사람 먹고 네. 한 이상 안 먹고. 맞아요. 테이블별로 먹고 싶은 사람 먹고 안 먹고 싶은 사람 안 먹고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게 강요하는 문화가 없고 다양성을 유지하는 문화가 생겨야 이게 다 되는 건데 맞습니다. 술이라면 이렇게 먹어야 되고 맞습니다. 누가 섞어 먹을 때는 다 같이 섞어 먹어야 되고 그다음 똑같이 먹고서 똑같이 취해야 되고 그래야 친해진 거고 이거는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겠냐. 뭐 점차 나아지고 있으니까 조금씩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제 선생님 오셔서 이제 거의 2시간 넘게 건강과 응급실에 가는데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한 걸로 병을 부르는 한국인의 좀 안 좋은 습관 한번 요약 정리해 주면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아까 휴대폰을 지하철이나 그 엘리베이터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음식을 되게 빨리 먹는 것 같아요. 저도 음식 먹으면서도 내가 지금 일해야 되고 내가 영상 편집하고 일해야 되는데 뭐 음식을 뭐 그렇게 음미를 천천히 먹는 게 몸에 좋은 건 아는데 시간 아까워. 빨리 먹고 빨리 일해야지 라고.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런 환경이시면 한 입 먹고 차라리 일하시는 게 나아요. 빨리 먹는 게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진짜요? 네네. 빨리 먹으면 혈당 피크 이루고 또 빨리 먹으려고 하는 목적이 빨리 일하기 위해서니까 또 단순당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먹게 되고 초록색 채소를 천천히 먹는데 그게 빨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씹어야 되고 씹는 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맨발로 운동하라는 것처럼 이 저작 기능에서 이 근육의 효능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들이 엄청 크기 때문에 천천히 꼭꼭 씹어서 완전히 물로 만들어서 삼키고 위와 소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일반인한테는. 안 씹고 먹으면 그 음식 그대로 내려가 썩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꼭꼭 씹어야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적합한 식사 시간은 보통 한식 기준에? 저는 이제 45분 정도 먹거든요. 45분 정도면은 현미밥 이렇게 반 그릇 정도 있잖아요. 그거를 먹고 꼭꼭 씹어서 물로 만들고 삼키고 그다음 반찬 먹고 꼭꼭 씹어서 물로 만들고 삼키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저도 그렇게까지는 맨날은 못 하고요. 그렇죠. 같이 먹고 꼭꼭꼭꼭 해서 완전히 물이 된 다음에 삼키는 것만 해도 그렇게 해도 시간이 최소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먹어버릇 해야 돼요. 빨리 먹으면은 몸에 좋을 수가 없어요. 한국인의 좋은 특유의 음식을 천천히. 빨리빨리 문화가 특히 음식에도 발휘되는데 이건 우리 몸에는 안 좋다. 조금 여유를 가지는 게 좋겠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게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사실 내려간 시간, 올라간 맞아요. 시간, 커피 한잔 해야 되죠? 하면 45분의 시간이 사실 확보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한정된 공간에서 내가 빨리 안 먹으면 다음 사람 못 들어오는 그런 맞아요. 환경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빨라지는데요. 근데 그런 환경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식사하는 시간, 그런 도시락.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이어도 도시락을 식사하면 충분한 시간이 좀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환경을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오늘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서 정말 삶에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가시기 전에 선생님도 유튜브 채널 하시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 한번 알려주시면 아무래도 저희 채널은 뭐 재테크 기반의 가끔씩 이제 이런 좋은 얘기도 있긴 하지만 선생님 채널 가면 이제 훨씬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요.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 여기 오면서 건강보다는 경제 채널인데 저를 초대하셨나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오늘 김작가TV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건방진 닥터스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건강 방송하는 진짜 의사들의 이야기에서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 있는 부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뭐 블로그를 통해서도 물어보셔도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컨택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재테크도 사실 건강이 바탕이 돼야지 복리도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 건강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선생님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